고급 호텔 연회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와 우진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지은이는 할머니 김순덕과 함께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지만 그래도 검소한 모습이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손녀를 키워오신 분답게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순덕은 손녀의 손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진이의 어머니가 어떤 분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항상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할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우진이와의 결혼을 통해 할머니께 더 나은 생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곧 우진이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진이의 아버지 박종수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분이었고 어머니 최미경은 사교계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최미경은 입구에서부터 순덕과 지은이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덕은 금세 알아차렸죠. 그 눈빛에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덕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네, 그렇군요. 짧게 대답한 후 자리에 앉으며 순덕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최미경은 계속해서 지은이와 순덕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지은 씨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아, 교육대학교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은이가 대답하려 했지만 최미경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들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서요? 최미경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지은이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제가 키웠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자신이 지은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최미경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겠네요? 분식집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미 지은이 가족의 형편을 다 조사해 본 듯한 말투였어요. 순덕은 이런 식으로 가족을 평가당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지은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미경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부모 없는 여자라면서 우리 가문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가문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우진이가 워낙 좋은 집안 아이들이라. 이 말이 식당 안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우진이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순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지은이를 지켜보며 보여준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서늘한 빛으로 변한 거예요. 하지만 순덕은 참았어요. 손녀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순덕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최미경은 만족한 듯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만나는 거니까. 지은이는 굴욕감에 눈물이 맺혔고 순덕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평생 지은이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날의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죠. 상견례에서 돌아온 후 순덕은 작은 방 안에서 지은이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20여 년 전 5살이었던 지은이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었어요. 그때 순덕은 망설임 없이 지은이를 맡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순덕에게는 자신만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 작은 아이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어린 지은이가 물어볼 때마다 순덕의 마음은 아팠어요.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엄마 아빠 대신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순덕은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해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순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점 준비를 하고 지은이를 학교에 보낸 후 하루 종일 일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순덕의 유일한 바람이었죠. 지은이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지은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해오라고 칭찬할 정도였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는 지은이에게 순덕은 항상 할머니는 우리 지은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은이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은이의 꿈을 들은 순덕은 눈물이 날 만큼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용돈으로 쓰세요. 지은이가 건네는 돈을 받으며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효자인 손녀를 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 지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순덕은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항상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분식점 일이 너무 힘드시죠? 제가 돈 벌면 편하게 지내세요. 지은이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순덕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일하는 게 좋다.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어요. 순덕은 지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에서 최미경이 한 말들이 순덕의 마음을 깊이 상처냈어요. 부모 없는 여자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이가 자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평생 지은이만을 위해 살아온 순덕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지은이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은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지은이와 우진이의 만남은 1년 전 친구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진이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지은 씨는 정말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니 존경스럽습니다. 우진이는 진심으로 지은이에게 관심을 보였죠. 지은이도 우진이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교제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진이는 지은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지은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지은아, 오늘은 뭘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이런 식으로 지은이를 존중해주는 모습에 지은이는 점점 더 우진이를 좋아하게 됐죠. 몇 달 후 우진이는 순덕을 뵙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처음 분식점에 찾아온 우진이는 정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와 사귀고 있는 박우진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우진이를 보며 순덕은 마음에 들어했어요. 할머님 덕분에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는 진심으로 순덕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순덕이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죠. 순덕은 우진이를 보며 이 사람이라면 우리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우진이는 종종 분식점에 찾아와서 순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진이는 순덕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우진이는 정말 마음씨가 좋구나라고 순덕이 말하면 지은이는 너무 기뻤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의 부모님이 지은이의 가정 환경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최미경은 부모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앞으로 어떡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진이는 처음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라며 지은이를 지키려 했어요. 어머니가 지은이를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진이는 지은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최미경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이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이 계속되자 갈등하기 시작한 거죠. 지은아, 우리 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득해보자. 우진이는 지은이에게 이런 말을 하며 회피하려 했어요. 지은이는 우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우진 오빠,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으시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가 미안해하자 우진이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상견례 당일 최미경이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도 우진이는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단호하게 나서지는 못했죠. 지은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는 우진이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우진이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구나.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어. 하지만 이어진 말은 지은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은아, 시간을 좀 가져보자.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결국 우진이는 비겁하게 물러선 거였어요. 지은이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서요. 순덕은 우는 지은이를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은이를 버리려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우진이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지은이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까지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했죠.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지은이는 잘못이 없다. 세상에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순덕은 지은이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최미경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모 없는 여자라면서 우리 가문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이 말이 순덕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지은이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더 나아가 지은이의 인격 자체를 모독당한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죠.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지은이를 키운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졌어요. 며칠 동안 지은이는 식욕도 없어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할머니, 제가 선생님 일을 계속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걸까요? 지은이는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런 지은이를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우리 지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순덕은 지은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순덕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전에 봉인해둔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이 서류들은 순덕이 지난 20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이를 키우면서 평범한 할머니로만 살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상자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명함이었어요. 김순덕이라는 이름 아래 적힌 것은 한국식품 창립자 겸 대표이사였습니다. 그 옆에는 주식 보유 현황서가 있었고 거기에는 한국식품 지분 67% 보유라고 적혀 있었죠. 또한 계열사들의 목록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진이가 다니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음에 나온 것은 은행 통장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에 개설된 통장들이었는데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었어요.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들도 있었는데 서울, 강남의 주요 빌딩들과 전국 각지의 땅들이 순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순덕의 진짜 정체는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인 한국식품의 창업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품 회사로 시작해서 국내 최대 식품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20년 전 남편과 아들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교통사고 이후 순덕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지은이를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순덕은 평범한 분식집 할머니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이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고 거대한 기업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닌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영권은 신뢰할 만한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미경이 지은이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우진이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순덕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순덕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이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덕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전화기에는 한국식품의 핵심 인물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20년간 잠들어 있던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할 시간이 온 거죠. 순덕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은이의 상처받은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어요. 첫 번째 전화는 한국식품의 현재 대표이사인 정민호에게 걸었습니다. 정민호는 순덕이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사람으로 순덕이 은둔한 후에도 회사를 훌륭하게 운영해온 믿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민호야, 나다. 순덕의 목소리를 들은 정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회사로 나갈 테니까 임원진 회의를 소집해라. 내가 직접 경영에 복귀한다. 정민호는 순덕이 왜 갑자기 복귀를 결심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지시에 따랐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에 임원진 전체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한국식품 임원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20년간 은둔 생활을 하던 창립자가 갑자기 복귀한다는 소식에 회사는 술렁였죠. 순덕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덕의 모습은 평소의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끌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순덕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식품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순덕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년 만에 보는 창립자의 모습에 모든 임원들이 숙연해졌죠. 순덕은 간단하게 인사를 받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성그룹에 대해 알아봤나? 순덕이 물었어요. 대성그룹은 박종수, 즉 우진이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저희와 몇 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우리 계열사와도 상당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민호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 모든 계약을 즉시 취소해라. 그리고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에게도 대성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전달해라. 순덕의 명령에 임원들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만 해도. 손실 따위는 상관없다. 내 말대로 해라. 순덕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성그룹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조사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파악하고 우리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해라. 임원들은 순덕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또한 대성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 중에서 우리와도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해라. 우리와 대성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야. 순덕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그 다음 순덕은 금융 담당 임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성그룹이 대출받은 은행들을 조사해라. 우리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에게 대성그룹의 신용도 재평가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대출 회수도 검토하게 해라. 한국식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든 임원들이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언론 쪽에도 연락해라. 대성그룹의 부정적인 소식들을 찾아서 기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물론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만 말이야. 순덕은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순덕은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진이라는 젊은이가 다니는 회사도 우리 계열사 중 하나지. 그 친구의 인사 기록을 검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가족의 품성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으니까. 우진이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셈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순덕은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그렇게 대한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순덕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한국식품의 복수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대성그룹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거래처였던 한국식품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계약 조건 재검토 결과 향후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박종수는 당황해서 한국식품 측에 연락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박종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식품과의 거래는 대성그룹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됐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식품 계열사들과의 프로젝트도 줄줄이 취소됐어요. 식품 포장재 공급, 물류 서비스, 마케팅 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던 계약들이 하나둘씩 끊어졌죠. 죄송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모든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협력 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업체들이 갑자기 돌아서는 모습에 박종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분명 뭔가 큰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상해. 왜 갑자기 모든 업체들이 등을 돌리는 거야? 박종수가 최미경에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미움을 산 게 아닐까? 하지만 최미경은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한편 최미경이 활동하던 사교계에서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미경 가족이 한국식품 회장의 손녀를 모욕했다더라. 김순덕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응징하고 있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사교계 사람들이 최미경을 피하기 시작했죠.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한국식품 쪽에서 무슨 일이 있다던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교계 친구들도 최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김순덕 회장의 손녀를 모욕했다는 게 사실이야? 최미경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없어라고 부인했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 박종수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한국식품에서 갑자기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어. 이러다가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 박종수는 최미경에게 하소연했죠. 그때 최미경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얼마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김순덕이라는 분이었죠. 설마 그분이 한국식품 회장이라는 거야? 최미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던 분이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의 창립자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여보, 혹시 우진이 상견례 때 그 할머니 말이야. 정말 김순덕 회장이실까?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종수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믿기 어려워했죠. 그럴 리가 있나? 분식집 하시는 분인데.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최미경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대성그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거래 은행들도 하나둘씩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기 시작했죠. 대성그룹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박종수는 은행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출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신용 등급이 하락했거든요. 평소 친분이 있던 은행 지점장도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박종수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죠. 실은 다른 은행들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요. 대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박종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렇게 동시에 여러 은행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분명 누군가의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력서 준비해야 하나?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몇몇 핵심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회사 경영진은 박종수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 이사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잃으면 회사가 버틸 수 없어요. 대표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박종수는 며칠간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대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대성그룹, 경영 부실 우려, 주요 거래처 이탈로 위기 직면 같은 제목들이 신문에 실렸어요. 우진이의 상황도 점점 악화됐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문제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사의 말에 우진이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국식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한국식품, 김순덕 회장 경영 복귀 선언, 은둔의 여성 재벌, 20년 만에 전면 나서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뉴스에 나왔죠. 기사에는 김순덕이 한국식품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은둔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 보도를 본 박종수와 최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여보,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견례에서 자신이 모욕했던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국내 최대 기업의 창립자였던 거예요. 내가 그분 손녀에게 뭐라고 했더라. 부모 없는 여자라고. 최미경은 자신의 말을 떠올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해졌죠. 한국식품 회장의 분노를 산 것이었어요. 며칠 후 박종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 악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식품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박종수를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박종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최미경의 사교계 활동도 완전히 막혔어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수군수군거렸거든요. 저 사람이 한국식품 회장 손녀를 모욕한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같은 말들이 들렸죠. 결국 최미경은 모든 사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우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문제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사실상 퇴출당했어요.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도 한국식품 같은 대기업과 마찰을 빚은 가족의 아들을 계속 두기는 어려웠거든요. 우진이의 미래는 완전히 막혀버렸죠.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잘못 말렸어야 했는데. 우진이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이에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달 후 한국식품에서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순덕 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복귀를 알리는 자리였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린 가운데 순덕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20년간 숨어 살던 은둔의 재벌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모습은 분식집에서 보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 김순덕입니다. 순덕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이제 다시 직접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복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성그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앞으로 한국식품의 경영 방침에 변화가 있을까요?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경영 복귀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식품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인격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기업이나 개인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덕의 이 말에 기자들은 대성그룹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품과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한국식품의 철학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가족과 관련된 것인가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죠.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그 상대방이 대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손녀를 부모 없는 여자라고 모욕한 가족이 바로 대성그룹 박종수 이사의 가족입니다. 순덕의 폭로에 기자들은 열광했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순덕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덕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미경은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순덕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절망에 빠진 최미경은 결국 순덕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식품 본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순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 씨와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최미경의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순덕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내 손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순덕은 최미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부모 없는 여자라고 했죠? 이제 당신은 돈도 지위도 없는 여자가 됐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최미경이 계속 애원했지만 순덕은 돌아서서 떠났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지은이가 받은 상처는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회사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진짜 실력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은이의 말에 순덕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하지만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 곁에서 일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지은이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몇 년 후 최미경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고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박종수는 다른 회사를 찾으려 했지만 한국식품과 마차를 빚은 사람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죠. 우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들은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조용히 살게 됐습니다. 반면 지은이는 할머니 곁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며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한국식품에서 일을 배우면서도 교육사업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육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은이의 제안에 순덕은 크게 감동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하자. 순덕은 지은이와 함께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희망교육재단으로 정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재단을 통해서 저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순덕은 손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는 많은 언론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아이들의 꿈과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은이가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 지은이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한편 우진이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지은이와 순덕의 소식을 들으면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은이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최미경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사교계 생활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가끔 손님들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최미경은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라고 답했죠.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박종수도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 임원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라고 반성하곤 했죠. 반면 순덕과 지은이는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주 주말에는 함께 재단 일을 보러 다니고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을 보면 예전의 저 같아요. 우리가 도와주면 이 아이들도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말이 맞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해. 순덕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후 지은이는 희망교육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꿈을 이뤄나가고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순덕은 지은이를 보며 만족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을 잊은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순덕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지은이가 당당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있어서 할머니도 행복했다. 서로 고마운 거지. 순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었어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지은이가 당당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보호 아래 지은이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의 따뜻함을 전해 나갈 것이었어요.